볼까? 응? 자, 우리 어제 이야기했던 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원에 대한 얘기했지? 그래? 중심이 1, 마이너스 2고 요로부터 거리가 3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을 쭉 이어주면 여기 이렇게 원이 하나 생길 거야. 그리고 여기 3만큼 떨어져 있는 이 점 P, x, y를 나타내는 하나의 식을 여러분들이 쭉 만들어주면 그 식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3의 제곱 9와 같다. 지금 내가 쓴 게 바로 여기 나타나 있는 원의 방정식을 그린 거야. 좌표 평면 위에 그려지는 원이라는 도형은 중심으로부터의 어떤 거리가 반지름, 우리 R이라고 잡아주겠죠. 여기 주어져 있는 중심을 A, B라고 원 위의 점 P, X, Y 사이의 관계를 C와 P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R과 같다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원의 방정식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 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다. 알겠니? 중심이 0,0일 때는 A, B 자리가 원점 0,0이 되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과 같은 형태를 만들 수 있겠지. 그지? 이게 원의 방정식이야. 까먹으면 안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번에 이런 원을 그려내는, 식을 만들어내는 방법들을 공부했는데 제가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름의 양끝점을 알면 우리 어떻게 알기로 했어? 지름의 양끝점. 이 원의 지름의 양끝점을 안다. A, B가 있고 원의 중심이 들어갈 거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중심을 구하기 위해서 A, B의 중점을 찾겠지. A, B의 중점을 중심으로 하고 그지? A, B의 길이의 절반을 얘를 갖다 반지름으로 하는 그런 원의 방정식을 세우면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얘를 갖다가 우리 약간 더 똑똑하게 한번 풀어보면 자, 원 위에 두 점이 있어요. A가 x1, y1이고 여기 B라는 점이 x2, y2라는 두 개의 점이 지름의 양끝점이야.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원에 대한 성질 중에서 반원에 대한 원주각. 이거 원주각이 얼마죠? 내가 여기다 원주각을 만들면 이 원주각의 크기는 얼마야? 90도가 돼야 되지. 180도짜리 중심각에 대한 원주각은 90이 되는 거야. 기억나? 중3 때 한 건데. 자, 그리고 우리가 바로 앞단원에서 공부했는데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면 어떻게 된다?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 두 직선이 수직. 그럼 뭐를 기억해야 되는 거? 두 직선이 수직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게 뭐야? 두 직선이 아저씨,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면 수연은 어떻게 돼야 되지? 기울기가 그치? 기울기가 같아야 되고 시발! 수직으로 만나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죠. 네가 얘기하는 건 평행할 때.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달라야 돼. 수직으로 만나는 두 직선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야. 알겠어? 따라서 얘네들이 수직으로 만나잖아. 이게 직선이야, 직선. 이것도 직선이고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난 이렇게 할 거야. 기울기를 구할 거야. AP의 기울기와 BP의 기울기를 구해볼까? AP 기울기 구하면 x-x1분의 y-y1 AP의 기울기 자, 이번에 BP의 기울기 BP x-x2분의 y-y2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 마이너스 1 왜? 수직이라니까
A하고 P를 연결한 직선과 B하고 P를 연결한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돼야 되지. 잘 봐 이제. 분자끼리 곱하고 y 빼기 y1, y 빼기 y2, 분모는 x 빼기 x1, x 빼기 x2. 자, 분모를 우변에 곱해. 그러면 y 빼기 y1, y 빼기 y2, x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1과 x 마이너스 x2를 마이너스 1에다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1, x 마이너스 x2. 자, 좌변으로 넘깁니다. x 마이너스 x1, x 마이너스 x2 더하기 y 마이너스 y1, y 마이너스 y2는 0. 그러니까 어떤 원의 방정식에서 지름의 양끝점을 할 때 원을 한 방에 세우는 공식이야. 우리 앞에 1-2번에 1번에 2번에서 A가 1,5고 B가 5,10이었어. 얘가 지름의 양끝점이래. 이걸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세우는 거야. x1, y1, x2, y2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다 집어넣어 이제. 다 집어넣어주면 이걸 가지고 x 빼기 x1, x 빼기 x2 더하기 y 마이너스 y1, y 마이너스 y2는 0. 이게 원의 방정식 세운 거야. 알겠어? 지름의 양끝점을 알 때 우리는 앞으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식이 기억나지 않으면 요건 기억해야지. 이건 알고 있어야,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다. 알아두면 좋습니다. 알겠니? 필수제 2번으로 갑니다.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x축 위에 있는 점의 좌표는 우리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는데 a, 0 x축 위에 있는 모든 점은 y좌표가 0이야. y좌표가 0. 그리고 1,1과 3,1을 지난대요. 1,1과 3,1을 지난다. 지금 우리는 그러면 중심의 x좌표 모르지? 그지? 원에 대한 이야기니까 반지름이 뭔지도 몰라요. 그럼 반지름을 r이라 하면 여러분들은 원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 x-a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 제곱이라고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지. 맞아? 그렇잖아. a, 0이 중심이니까 y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r 제곱이라고 식을 세우고 여기다 1,1하고 3,1 대입할 거야. 1,1 대입하면 1-a의 제곱 더하기 1은 r 제곱 1,1 3,1 대입하면 3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1은 r 제곱. 첫 번째, 두 번째. 연립방정식 풀어야지. 그지? 둘이 뺄까? 둘이 빼자. 둘이 빼버려. 둘이 빼면 얘하고 얘가 없어지고 요놈하고 요놈도 없어지겠지. 뭐만 남냐면 1-a의 제곱 빼기 3 빼기 a의 제곱은 0. 이것만 남아요. 정리하랍니다. 정리하면 2a 더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9 플러스 6a 마이너스 a 제곱 0. a 제곱 없어지고 4a는 8. 그래서 a가 2가 됐네. 2를 1번에다 대입할까? 1번? a 대신에 여기 2 대입하면 그지? 그럼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1 더하기 1 그러면 r 제곱은 2가 돼요. 2. 원 완성됐지 그러면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2. 반지름은 루트 2인 거야. 반지름 루트 2.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기억하자. 어떤 점이 x축 위에 있대요. 그럼 그 점의 좌표는 어떻게 잡아? x축 위의 점은 모든 점이 y좌표가 0이야. a, 0. 만약에 y축 위에 있대. 그럼 뭐라고 잡아야 돼? 형준아, 뭐 대답해도 돼? y축 위에는 뭐가 있어? y축 위의 점은 뭐라고 잡을 거야? 뭐라고? 그러니까 y축 위에 점을 하나 잡아야 돼. 그러면 0,a, 0,b. 그러니까 x를 0으로 두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입장에서 필요한 어떤 점의 좌표를 잡을 때 x축 위에 있는 점을 잡을 때는 a, 0이라고 잡으시면 되고 y축 위에 있는 점을 잡을 때는 0,a 이렇게 잡으면 되고 y는 x 위에 있는 직선, y는 x 위에 어떤 점을 잡을 때는 얘는 a, a라고 잡으면 되고 그렇지 않니? 이 잡아주면 되는 거야. 점들의 좌표를 저렇게 잡아놓고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하단에 나와 있는 문제 풀다 보면 필요에 의해서 얘네들이 필요해. 2-1번 같은 경우에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그러면 중심을 a, 0이라고 두고 풀어야죠. 2번 y축 위에 있대. 그러면 중심을 0,a, 0,b 상관없어요. 문자는. 잡아서 문제를 풀어야겠죠. 2-2번 한번 풀어볼까? 2-2번. 아저씨 2-2번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 문제를 푼다면 말이지, 그지? 그러면 중심을 뭐라고 잡겠어? y는 x 플러스 2 점이 있어. 그럼 이 점을 잡으려면 x 좌표를 a라고 했어. 그럼 y는 뭐가 돼야 돼? 동윤아, 뭐가 돼야 되지? x를 내가 a라고 했어. 그럼 y는 뭐가 돼야 돼? y는 x 플러스 2 위에 점을 잡는 거야. x 좌표를 a라고 했어. 그럼 y는 뭐가 돼야 돼? a 집어넣으면 불러보면 그래, y 좌표는 a 플러스 2라고 잡으면 되는 거야. 그러려고 x에다 a를 집어넣은 거야. 원래는 x 좌표하고 y 좌표 하면 a하고 b 뭐 이렇게 더해야 되잖아. 문자 두 개 생기지. 그럼 이 풀려면 힘들다고. 근데 얘네들이 이 두 개가 y는 x 플러스 2로 묶여 있어. 그럼 내가 여기다 a를 집어넣으면 y 좌표는 a 플러스 2라고 쓰면 되죠. 이렇게 잡는 거야. 이게 중심이야. 중심이 여기에 있대. 반지름이 뭔지 몰라. 반지름은 r. 반지름은 또 r이야. 반지름을 r이라 하면 원을 만들어 줄 수 있잖아. x 마이너스 a의 제곱 y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 반지름이 r이니까 는 r 제곱. 맞니? 문제는 지나는 점이 두 개 나와요. 마이너스 3,2를 지나고 이 원은 1,6을 지나. 함수나 도형에서 지나는 점은 뭐다? 지나는 점은 대입하라고 준 거야. 하나의 조건이야, 조건. x에다가 마이너스 3, y에다 2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의 제곱.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이거 없어지네. a 제곱 r 제곱 이게 남고 1하고 6 대입하면 1 대입하면 1 빼기 a 6 대입하면 6 빼기 4 마이너스 a의 제곱 r 제곱. 그렇지? 그 둘이 연립하면 돼요. 연립. 그럼 주어져 있는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구해야 되는데 식을 정리하고 나면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이게 얘도 r제곱이고 얘도 r제곱이지. 그지? 얘하고 얘가 같아야겠네.
얘하고 얘가 같아야겠네. 그지? 같다라고 둘까? 얘하고 얘 같다라고 둘까? 위가 전개하면 9, 6a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a 제곱은 자, 밑에 것도 전개합니다. 1, 2a a의 제곱 16 8a 더하기 a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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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우고 났더니 마이너스 10a 넘겨서 16a 9 넘겨주면 17에서 9 빼면 얼마니? 17에서 9 빼면 8 남나? 8 그래서 A는 2분의 1이 된 거야. A는 2분의 1. A가 2분의 1로 결정됐으니까 요놈을 위에 거에 대입할까? 위에 거에 대입하면 3분의 1 빼기 2분의 1 하면 2분의 7 제곱 4분의 49 더하기 4분의 1 4분의 50 4분의 50이잖아. 그러니까 R제곱이 따라서 R제곱은 2분의 25 그리고 우리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니까 A 대신에 2분의 1 넣어서 정리합니다. 빼기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 넣어서 2 빼면 y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 r 제곱 자리에 2분의 25 중심이 2분의 1, 2분의 5이고 반지름이 루트 2분의 25인 그지? 뭐 굳이 반지름 정리해보면 얼마 되니 이거? 반지름 정리하면 2분의 5 루트 2인가? 반지름이 2분의 5 루트 2 되겠다. 그지? 근데 이거 y 뒤에 네. 2분의 3 나오지 않아요? 마이너스 2분의 3. y 뒤에 여기다가 2분의 1 집어넣어주면 2분의 1 빼기 2인데? 2분의 1 빼기 2 2분의 1 빼기 2 2분의 4 2분의 5 2분의 5 아닌가요? 2분의 5 여기? 이거 얘기하는 거지? 아 2분의 5대 정리하시고 자 계속 이어서 봐. 이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는 걸 봤어. 네? 그럼 이제 약간 특별한 경우들 몇 가지를 공부할 건데 여기 235쪽에 보면 좌표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좌표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어떤 원의 방정식이 원이 x축에 접한대요. x축에 접할 수 있는 게 뭐 이제 x축의 위쪽에 접할 수도 있고 아래쪽에 접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식 접하는 이 원은 중심을 내가 a, b라고 할 때 이 원의 반지름은 뭐가 될까요? 반지름이 뭐가 되냐고. 야, 어떤 원이 이런 식으로 와서 x축에 접해. 이 중심이 3,2야. 응? 이게 3, 여기가 2야. 자, 이 원의 반지름 얼마지? 그치, 2잖아. 어떻게 알아? 이 길이가 반지름인데 접하니까 접하면 이 x축하고 이 원이 수직으로 만나는 거야. 수직으로. 그치? 여기 나와 있는 이 y좌표가 요놈의 y좌표가 반지름이 되는 거야. 어떤 원이 이렇게 밑에 있어. 밑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원의 중심이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2래.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원의 반지름도 얼마 돼? 얘도 2인 거야, 2. 마이너스가 이씨, 반지름은 길이잖아, 길이. 아 그래서 마이너스 2가 y좌표인데 그 y좌표에 절대값을 씌워야지. 지금처럼 x축에 접한 어떤 원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로부터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반지름을
절대값 B로 잡아주면 된다. Y 좌표에 절대값 씌우면 걔가 반지름이 되는 거야. 따라서 원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y-b의 제곱 b의 제곱이라고 쓰면 돼요. 응? 제곱하면 다 무조건 뭐가 돼? 제곱하면 다 양수가 되니까 굳이 절대값 안 씌워도 돼. 반지름을 제곱하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b든 플러스 b든 2를 제곱하든 마이너스 2를 제곱하든 쟤네들이 4가 되는 건 똑같으니까 x축에 접하면 중심의 y좌표를 반지름으로 쓸 겁니다. y축에 접하면 어떻게 되겠어? y축에 접하면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중심이 a, b야. 이때는 반지름이 뭐가 돼? 반지름이 x좌표가 반지름이 되겠지? 이쪽에 a, b가 있어.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요놈은 원래 이제 마이너스 a가 될 거야.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얘는 이때는 반지름을 뭘로 쓴다? 반지름을 절대값 a로 갖다 쓸 거야. x좌표의 절대값.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a 제곱이라고 해서 반지름 자리를 중심의 x좌표로 대신하면 됩니다. 중심의 x좌표로. 제일 골치 아픈 놈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에요. 응? 어떤 원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고 있는 거야.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들이 있어. 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이 원들의 경우에는 반지름을 r이라고 잡고 그리고 이 반지름을 가지고 중심을 표현할 거야. 중심. 얘는 요 길이도 r이고 얘도 r일 거 아니야. 여기 중심의 좌표 뭐라고 쓰면 돼? 뭐라고 쓸 거야? 중심 r인 거야. 원점으로부터 여기 원점으로부터 x축으로 r, y축으로 r만큼 갔으니까 r 될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요놈은 중심이 뭐가 되겠어? 얘는 중심이 마이너스 r이라고 써야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r만큼 y축의 방향으로 r만큼 갔으니까 중심이 마이너스 r이 될 거야. 이사분면이니까 x좌표가 음수돼야 될 거 아니야. 반지름은 다 양수니까. 여기 있는 점은 뭐가 돼야 돼? 중심은 이거의 중심은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여기서 접하는 요원의 중심은 r, 마이너스 r. 근데 생각하면 조금만 생각하면 1사분면은 둘 다 양수, 2사분면은 x가 음수, 3사분면은 x, y 모두 음수, 4사분면은 y가 음수가 돼야 되겠지. 반지름이 r이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는데 그 동시에 접하는 원이 1사분면에서 접하면 r, 2사분면에서 접하면 마이너스 r, 3사분면에서 접하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4사분면에서 접하면 r, 마이너스 r이라고 중심을 잡으면 돼요. 그리고 걔네들을 가지고서 1사분면이면 x-r의 제곱, y-r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될 거고 2사분면이면 x 더하기 r의 제곱, y-r의 제곱은 r제곱 2사분면 이렇게 잡아야겠죠? 3사분면이면 x 더하기 r의 제곱, y 더하기 r의 제곱, r제곱 x 빼기 r의 제곱, y 더하기 r의 제곱은 r제곱. 원방을 여러분들이 잡아줄 때 중심의 위치가 몇 사분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안에 들어가는 놈들의 부호만 살짝 바뀌는 거야. 응?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반지름을 가지고 중심의 좌표를 찾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체크 1, 2번의 식을 다 세운다. 이거부터 먼저 세워. 235쪽 밑에
자,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해보라고 했던 게 1번. 응? 얘가 X축에 접하지? 1번의 경우에는 X축에 접하면서 중심이 4,3. 그럼 이때 반지름은 3으로 잡아야 되는 거야. X축에 접하면 Y좌표. X 빼기 4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 9. 이렇게 1번에 대한 답을 하면 되고. 자, 2번은 Y축이 접해요. 중심이 2,-5고 이때는 반지름을 2라고 잡아야지. 응? 요 X좌표를 반지름으로 잡는 거야. 그러면 X-2의 제곱 Y 플러스 5의 제곱 반지름 2의 제곱 4. 자, 3번에 주어져 있는 건 중심이 3,-3이고 그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니까 반지름 3이라고 잡으면 되겠다. 따라서 X 더하기 3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은 R제곱 9라고 잡으면 되겠다. 이해하세요? 그림으로 줬잖아, 그림으로. 자, 2번에 1번, 2번, 3번은 말로 줬어요. 말로 줬는데 뭐 똑같은 얘기니까. 자, 2번에 1번 같은 경우에 중심이 1,2고 X축에 접하니까 반지름 2라고 잡아야죠. 그죠? 따라서 얘도 X-1의 제곱 Y-2의 제곱은 2의 제곱 4라고 원의 방정식을 세우시고, 자, 이번에 중심은 마이너스 5,3이고 Y축에 접하니까 반지름 5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이때 이 반지름은 X좌표의 절대값이 온 거니까 마이너스 5의 절대값 5가 반지름이 된 거야. 그럼 X 더하기 5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25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심이 마이너스 4,-4인데 얘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니까 이때는 반지름 4라고 잡고 식을 세워야지. 따라서 X 플러스 4의 제곱 Y 플러스 4의 제곱은 16이라는 이런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자, 보아라. 다음에 세 번째 필수예제 갑니다. 필수예제 3번에 보면 다음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x 마이너스 5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플러스 3의 제곱이 16인 이 원과 중심이 같아요. 이 원의 중심이 5, 마이너스 3이거든. 얘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은 필요 없어. 왜? 중심만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X축에 접한대. X축에 접한다. X축에 접하면 반지름을 3이라고 해야겠는데? 그치? Y의 절대값이 반지름이 되니까. 그럼 원의 방정식 세울 수 있죠? X-5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 여기까지는 똑같고, 여기까지는 똑같고, 왜? 중심이 같으니까. 반지름이 3으로 바뀌면서 우변이 9로 바뀐 거지. 이거나, 응? 별거 없지? 자, 두 점, 1,-1과 그 다음에 2,0이라는 두 점을 지나고, 그러면서 얘는 Y축에 접한대요. Y축에 접한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원의 방정식을 세워주세요 라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이 원의 방정식을 세우려고 봤더니 두 점과 y 좌표를 줬으니까 y축과 접한다라는 조건을 줬으니까 우리 중심을 a, b라고 잡고, 그리고 얘는 반지름을 뭐라고 해야 되지? 반지름을 절대값 a라고 둬야지. y축에 접하면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 되니까, 그럼 원의 방정식을 세우면 x-a의 제곱
y-b의 제곱 a 제곱이 반지름이 절대값 a니까요. 그냥 a 제곱이라고 쓰면 돼요. 절대값 a의 제곱과 a의 제곱은 같아. 어차피 제곱하면 다 뭐 되니까? 양수. 그리고 나서 우리 지나는 점 두 개를 대입합니다. 1,-1부터 대입할까? 1,-1 대입하면 1,-a를 대입해요. 1 대입하면 a의 제곱 -1 b의 제곱은 a 제곱과 같고, 두 번째 2,0 대입합니다. 2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0 들어가면 그 b제곱만 남겠네. 이게 a 제곱하고 같아요. 두 개씩을 정리하면 자 a제곱 -2a 더하기 1과 그 다음에 b제곱 더하기 2b 플러스 1과 a 제곱이 같고요. 아래에 있는 건 a제곱 -4a 더하기 4와 b제곱을 더하는 값이 a제곱과 같습니다. 주어진 식을 연립해야 되는데 a제곱은 지워질 거고 남아있는 식에서 어떻게 해야지 되지? 오씨, 이런 거 안 배웠잖아 우리. -2a 더하기 b제곱 2b 더하기 2는 0. -4a 더하기 b제곱 더하기 4는 0. 주어진 두 개의 식에서 어떤 방정식을 연립한다는 것은 두 개의 문자 중에서 하나를 없애는 거야. 여기서 b는 없애기에 쉽지 않은 상태고, 근데 a는 없애는데 별로 안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위에다가 2를 곱해서 여기다 곱하기 2를 하면 -4a 더하기 2b의 제곱 4b 플러스 4는 0이 되면서 둘이 빼잖아? 빼면 여기 없어져요. 여기 없어집니다. 그럼 b제곱에서 2b제곱 빼니까 -b제곱 -4b는 0. -b로 묶어서 b라고 하는 값이 0이거나 또는 b가 -4가 됩니다. -4. 요 값을 요 두 번째 거에다 대입할까? 여기다가 b 대신에 대입하면 b가 0이야. 그럼 -4a 더하기 4가 0 돼야 되니까 이때는 a가 1이 되겠다. a가 1. 그 다음에 b가 -4야. -4 16 더하면 20 넘어간 -20 -4로 나누면 a는 5가 되겠지. a는 5. 그지? 요 두 가지 값을 여기 우리가 최초에 만들어 놓은 이 원의 방정식 세우는 데 있지. 여기다 대입하면, 자 여러분들 대입합니다. 그러면 a가 1, b가 0, x 빼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y 제곱 1 이렇게 된 게 원의 방정식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 5, -4 5하고 -4 대입하면 x -5의 제곱 y 플러스 4의 제곱은 25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원이 두 개 나오겠는데, 문제에 제한된 조건이 있으면 특별히 제한된 조건이 없기 때문에 둘 다 답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 과정이 사실 이런 문제를 내면 안 돼요. 이 두 개를 연립하는 방법을 이게 예전에는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이 연립 방정식을 풀어낸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개를 연립해서 그 연립을 통해서 A하고 B의 값을 이렇게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구하는 과정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는 내면 안 되는 문제야. 안 배울 거예요. 학교 시험은 이런 거에 예민해서. 근데 이제 과정 자체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니까 이해하시고 풀어주셔야죠.
X축이랑 Y축에 접한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지금 필수예제 3번에 있는 두 개 문제를 봤습니다. X축에 접하면 중심의 Y좌표를 반지름으로 쓸 거고 Y축에 접하면 중심의 X좌표를 반지름으로 쓸 거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면 중심의 XY좌표가 반지름을 이용해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런 문제가 이제 4번에 있어. 4번에 보면 점 1,2를 지나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을 구하세요 라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1,2라는 점을 지나고 (1,2면) 한 이 정도에 있는 점이 될 거야. 저 점을 지나면서 이 점을 지나면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질 거고 조금 더 무식하게 그리면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질 거야. 응? 원이 이게 두 개 나와요. 두 개. 1,2라는 점을 지나는 원이 두 개가 나오는데 뭐 어떻게 됐던 간에 중심을 R, 반지름을 R이라고 줄 거예요. X축과 Y축이 동시 접하고 1,2가 1사분면의 점이기 때문에 얘는 1사분면에서 접하면 R, 반지름 R X-R의 제곱 Y-R의 제곱은 R제곱 원의 방정식 세우고 1,2를 지나므로 1 빼기 R의 제곱 2 빼기 R의 제곱 R의 제곱 R제곱 이라고 되어 있는 이 원을 이 방정식을 이제 풀면 R 값을 구할 수 있다. R제곱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4R 마이너스 6R 1하고 4 더하면 5는 0 주어진 저 방정식을 정리하면 R제곱 빼기 6R 더하기 5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R-1의 제곱 R-1과 R-5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고 따라서 R은 1이거나 또는 5가 되는 반지름이 1짜리인 게 이 앞에 거야. 응? 반지름이 5짜리인 원이 얘인 거야. 두 개가 만들어진 거야. 문제에서 원하는 건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을 구하랍니다. 6. 오케이? 지금 자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저는 지금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 개념들을 적용하는 과정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보여줬잖아. 오늘 집에 가면 밑에 있는 문제를 바로 풀어봐야 돼. 알겠니? 안 그러면 까먹어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감기, 기억력의 반감기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20분이야. 20분. 너네들이 100을 배우면 20분 지나면 50밖에 안 남아. 원래 그런 거야. 복습이라는 과정은 바로 그날 이루어지는 게 제일 좋아. 응? 그러니까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수업 시간이 50분이잖아. 50분 동안 학교 수업을 들어. 사실 그 수업 들은 걸 쉬는 시간이 있지. 10분 말고 한 5분 정도만 빠르게 그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빠르게 보세요. 그럼 이게 기억력이 연장이 됩니다. 응? 반감기라고 하는 게 내가 어떤 그 100만큼의 양을 여러분들이 공부했을 때 20분 정도가 지나고 나잖아? 그럼 이게 양이 50으로 줄어든다고. 다시 한 40분쯤이 지나고 나면 요 놈의 남아있는 것의 반. 그 다음에 60분이 지나고 나면 또 남아있는 것의 반. 이런 식으로 얘가 줄어들지. 그럼 얘가 점점 0에 가까워져요. 시간이 지나면. 무슨 얘기야? 시간이 지나면 이 100을 거의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근데 이 중간에 만약에 얘네들이 수업 끝나고서 여기서 끝나자마자 바로 한번 봤어요. 그럼 요 떨어지는 요 기울기가 조금 더 완만해지는 거야. 그날 집에 가서 이렇게 완만하게 오고 있는 걸 다시 공부를 해서 끌어올렸어. 다시 또 완만해지는 거야.
원래 이렇게 까먹어야 되는 걸 한 요 정도로 까먹다가 복습이라는 걸 하고 나면 이게 완만하게 잊어버린다고. 그지? 그렇게 가다가 시험 기간이나 아니면 학교 숙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거의 일직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0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지. 그걸 만드는 과정이 학습인 거야. 공부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듣는 건 이해하죠. 뭐 내가 이해하라고 설명할 거니까. 근데 그것이 시간 지나고 집에 가서 풀면 안 돼요. 당연한 거야. 그 당연한 건데 그걸 당연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제발 까먹지 마. 그런 거야. 원의 형태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중심을 원점에 두고 중심을 0,0에다 두고 반지름이 r인 이런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인 거야. 그치? 쟤를 갖다가 이동시켰어. 그랬더니 얘가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 그런 원이 만들어지잖아. 그럼 x 빼기 a의 제곱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는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 원을 만들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겨먹은 저놈들이 전개를 하잖아. x제곱 마이너스 2ax a의 제곱 y의 제곱 마이너스 2b의 y 더하기 b의 제곱 r제곱 좌변으로 다 넘겨서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by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r제곱. 여기에 a나 b는 하나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건 하나의 숫자로 표현될 거야. 그러다 보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ax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xy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근데 이 2차식으로 표현된 이놈을 잘 보시면 이 식 속에는 x 곱하기 y가 들어있지 않지. 그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입니다. 일반형. 다 전개되어 있는 식의 형태. 근데 이놈은 쓸모가 없어요. 왜? 원은 가장 중요한 게 중심과 반지름인데 얘만 놓고 보면 중심이 뭐고 반지름이 뭔지를 못 찾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바꿀 거야. 다시. 알겠는가? 바꾸면 이렇게 바꿔집니다.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요놈을 중심과 반지름을 찾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할 거야. x제곱과 ax를 짝지어주고 y제곱과 by를 짝짓고 c는 우변으로 넘겨놓고. 자, 이제 어떤 일을 할 거냐면 우리가 중심을 알려면 제가 완전 제곱식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a의 반의 제곱 4분의 a 제곱을 더해줘야 돼. 똑같이 여기다 더할 거야. 4분의 a 제곱. 이것도 반의 제곱. 2분의 b 제곱하면 4분의 b 제곱을 더할 거고 여기다가 똑같이 4분의 b 제곱을 더할 겁니다. 이렇게 더해놓고 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여기까지가 x 더하기 2분의 a의 제곱으로 완전 제곱식이 될 거고 이 세 개의 항을 여러분이 정리하면 y 더하기 2분의 b의 제곱으로 표시가 가능하겠지. 그치? 그리고 이제 우변에 나와 있는 얘네들을 사라는 분모로 통분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마이너스 4c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죠. 이제 얘는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여기다 루트 씌워야 되니까. 이게 반지름 제곱한 거잖아. 이게 반지름의 제곱이야. 2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가 반지름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써서 그렇지 얘가 숫자로 되어 있으면 별로 안 어려워요. 응? 자, 반지름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얘가 근호 안에 들어가야 되고 반지름을 제곱한 게 여기 오는 거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라고 하는 이 값은 반드시 양수여야 합니다. 얘가 양수가 아니면 얘는 원이 안 돼요. 제가 음수가 되는 순간 그런 게 어디 있어. 원이 아니야. 원이. 알겠니? 반지름을 제곱했으니까 당연히 양수가 돼야지. 참고사항입니다. 반지름은 당연히 양수여야 되는데 반지름이 0이야. 반지름이 0이라는 얘기는 x 빼기 a의 제곱 y 마이너스 b의 제곱이 0이라는 뜻이야. 자, 이게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이게 0이 되려면 이게 0이 돼야 돼. 그러면 x는 a, y는 b. a, b라고 하는 점을 나타내고 있는 거야. 점. 얘는 하나의 점이야. 그래서 이제 복잡한 어려운 말로는 얘를 갖다가 점원이라고 읽어줘요. 점원. 반지름이 0이잖아. r이 0이면 얘는 하나의 점으로 표현되는 원, 점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반지름이 음수가 나왔어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마이너스 5 음수가 된 거야. 이거는 존재하지 않아. 가짜야, 가짜. 그래서 허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반지름이 당연히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는 원, 우리가 공부하는 건 실원, 실제로 존재하는 원이고 점을 나타내는 것도 표현하고 싶지 않은 거고 허원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것도 이것도 없어. 우리가 다루는 건 반지름이 양수인 것만 다룰 거야. 이건 참고사항이야. 참고사항. 반지름은 양수여야 한다. 양수. 자, 이런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끌어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주는 거야. 숫자로 준다니까. 봐봐. 어떻게 주냐면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6y 더하기 9는 0. 얘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원을 만들으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우리가 하는 거에 의하면 x제곱 더하기 4x하고 y제곱 마이너스 6y하고 연결해서 원을 만들 거야. 원을. 그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돼. 요거에 반의 제곱 4를 더하고 요놈의 반의 제곱 9를 더할 거야. 그럼 없었던 거 더했으니까 우변에도 똑같이 13을 더하겠지. 앞에 있는 3개와 뒤에 있는 3개를 완전 제곱식으로 묶으면 x 더하기 2의 제곱 y-3의 제곱은 4라고 하는 원이, 그러니까 맨 위에 주어져 있는 저놈을 완전 제곱식 상수항으로 분리시킨 거야. 왜? 이렇게 해야 중심이 마이너스 2,3이고 반지름이 2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알겠어? 내가 여기 나와 있는 1번은 이렇게 풀었어. 왜? 2번 여러분들 해봐. 2번. x-1의 제곱 됐어? x제곱하고 얘를 가지고 만들면 마이너스 1의 제곱 돼야 되고 y제곱 더하기 4y 갖고 만들면 y 플러스 2의 제곱이 될 거고 그치? 이걸 만들려고 얘 넘어온 거야. 마이너스 4 여기다 1 더했고 여기다가는 4를 더했겠지? 따라서 우변은 9가 될 거야. 그럼 얘는 중심이
1,-2일 거고 반지름은 3이 됐겠지? 맞아? 할 수 있어야 돼. 응? 원은 그 원에 대한 정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지름과 중심이야. 중심과 반지름. 자, 우리가 직선에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을 표현할 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과 a 프라임의 x, b 프라임의 y 더하기 라고 하는 두 개의 직선이 있었어. 두 개의 직선이. 이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 그럼 여러분들이 요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 이렇게도 지나가고 이렇게도 지나가고 이 지나갈 수 있는 요 무수히 많은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요 두 개를 k라는 값을 가지고 묶어버렸어. 어떻게? ax 더하기 by 더하기 c하고 k배에 a 프라임의 x, b 프라임의 y, c 프라임은 0이라는 이러한 식을 만들어주면 이 두 개의 이 식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나타내는 거였어. 원도 똑같아요. 원도 두 개의 원을 중심으로 해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들이 있거든. 여기에 원이 두 개가 있어. 원과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어. 응? 만나는 점이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저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아요. 왜? 직선이 결정되는 데는 점이 두 개 필요해. 근데 여기에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직선이 많아졌지. 이렇게 여러 개의 직선이 나온 것처럼 원을 하나 결정하는 데 필요한 건 세 개의 점을 알아야 돼. 세 점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두 점밖에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저 두 점을 지나고 두 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들은 이렇게 조그만 것도 있을 거고, 응? 이렇게 생긴 원도 있을 거고, 뭐 조금 더 늘려보면 이런 식으로 지나는 원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쪽 반대쪽으로 하면 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뭐 이렇게 생긴 원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원이 무수히 많아요. 두 점만 정해지면 점이 많아. 이게 세 개가 나와야 되는데 세 점을 지나는 원은 이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 점을 지나는 원은. 근데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두 점을 지나는 요 점하고 요 점을 지나는 원은 조그맣게도 만들고 뭐 크게도 만들고 막 이렇게 크게도 만들어낼 수 있고 이 두 개의 점만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다고. 두 원, 여기에 주어져 있는 두 원, 최초에 주어져 있었던 두 개의 원이 있어. 요 원과 이 두 개의 원이 있으면 이 원의 방정식을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원과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a 프라임의 x, b 프라임의 y, c 프라임은 0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두 원, 두 점에서 만나는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지금 우리가 직선에서 했던 것처럼 원도 위에 있는 원과 아래에 있는 원을 k라는 값을 가지고 이렇게 연결시켜 줄 거야. 그러면 그 연결된 식의 모양은 이렇겠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by 더하기 c 더하기 k배 x의 제곱 y의 제곱 더하기 a 프라임의 x b 프라임의 y 더하기 c 프라임은 0. 지금 내가 써놓은 이 식은 k 값에 관계없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인 거야. 그 원은 k 값에 따라서 k가 1 들어가고 2 들어가고 3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서로 다른 원을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 페이지 238쪽에 보면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번, 2번에 1번, 2번에 1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x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과 x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이라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o 프라임 이 뒤에 있는 원을 제외하고 이 뒤쪽에 있는 걸 제외하고 나머지 얘를 제외한 모든 원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여기 K를 연결해서 만들어줄 수 있다. 1번. 거꾸로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이 원들을 여러분들이 구하다 보면 요 K에는 모든 실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모든 실수가 들어갈 수 있어. 내가 원과 원을 만들어 놓고 교점이 두 개 생겼으니 저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들을 이렇게 막 만들어낼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그들 중에서 딱 하나, 요놈과 요놈을 지나는 딱 하나, 이런 직선도 있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직선이 있을 수 있어. 그 직선은 K가 이 식에서, 이 주어진 식에서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잖아.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에다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a 프라임 x 마이너스 b 프라임 a 마이너스 c 프라임은 0 x제곱 y제곱이 이렇게 지워져 버려요. k가 마이너스 1이면 x제곱 y제곱이 없어지면서 이 주어진 식이 1차 식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2차 식이었던 x제곱 y제곱이 없어지면서 a 빼기 a 프라임의 x, b 빼기 b 프라임의 y, c 빼기 c 프라임은 0이라고 하는 하나의 직선의 방정식으로 바뀐 거지. 그 직선의 의미가 뭐다? 그 직선의 의미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요 직선을 나타내고 있는 거야. 응? K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나온 요 놈이 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다른 말로 하면 공통연의 방정식을 나타내게 된다. 이 원의 현이면서 요 원의 현이기도 한 거야. 이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공통연의 방정식.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럼 어떻게 하라고? 두 원을 빼라고. 빼면 직선이 나와. 그게 바로 2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두 개의 원을 빼주면 됩니다. K 자리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2번에 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라는 원과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y는 마이너스 9라는 두 개의 원이 있어.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어떻게 하라고? 빼라고. 빼면 x제곱 y제곱 없어지면서 6x 더하기 8y 5에서 마이너스 9 빼면 14 3x 더하기 4y는 7 얘가 요 원과 요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9번 9쪽에 239쪽에 2번 답이야. 보세요. 우리 5번 문제 풀 겁니다. 5번. 엑셀의 5번. 자,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ay 마이너스 9는 0이라는 이 원은 중심이 b,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이 r이다. 얘네들을 다 구해라. 이게 문제야. 자, x제곱 빼기 8x. x제곱 하고 y 플러스 2ay하고 연결해서 우리 완전제곱식을 만들 건데 x 앞에 개수의 반의 제곱 16을 더하고 똑같이 우변에도 16을 더하고 플러스 a제곱 2a니까 반의 제곱하면 a제곱 돼요. a제곱을 더할 거고 완전제곱식 정리하면 x-4의 제곱 x-4의 제곱 y 플러스 a의 제곱 25 더하기 a 제곱이 됐어요. 요놈의 중심이 4, 마이너스 a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중심하고 맞춰보면 a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하고 같아야 되니까 a는 3 돼야 되지. 4하고 b가 같아야 되니까 b는 4가 될 거고 a 대신에 3을 넣으면 9 그치? 더하면 34 반지름은 루트 34가 되겠네. 이해하십니까? 일반형 전개되어 있는 형태로 주어지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보는 것처럼 표준형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낼 수 있는 형태로 바꿔서 이게 핵심인 거야. 얘를 이렇게 바꿔내는 거. 바꿔야 중심과 반지름에 대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겠지. 알겠나? 두 번째 2번에 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kx-2y 더하기 5는 0이다 라고 하는 이 원이 얘가 원이래요. 원인지 보자고. x제곱에 kx 4분의 k제곱을 넣어야 되고 y제곱 마이너스 2y 여기 1을 더해야 되고 완전제곱식 만들려면 x 더하기 2분의 k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러면 4분의 k제곱 마이너스 4 남은 거지. 얘가 원이어야 한답니다. 원이 되기 위한 k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얘가 원이 되기 위한 k 값의 범위는 이 우변에 있는 값이지? 이 값은 반드시 양수여야 한다.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이 부등식을 풀으라는 뜻이에요. 얘를 풀어라. 왜? 이게 원이 되려면 반지름은 반드시 양수여야 되잖아. 반지름을 제곱한 이 값은 반드시 양수여야 돼. 양수. 양변에 4 곱하고 이제 부등식 푸는 겁니다. 자, 2차 부등식은 인수분해하시고 크다 부등식에 대한 결과는 작작 큰 작은 것 마이너스 4보다 작아야 되고 4보다는 커야 되는 거야. K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또는 K는 4보다 크다라고 하는 얘가 K 값의 범위가 되는 거다. 알겠니? 지금 여러분들하고 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원의 방정식을 일반형 전개된 식으로 주면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중심과 반지름을 찾을지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거고 0,0과 5,1과 6,-4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게 문제예요. 자,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 중심에 대한 조건을 주지.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표준형을 이용할 거야. 표준형을 이용할 거야.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지나는 세 점을 줬어요. 원이 지나고 있는 세 점. 여기 0,0이 있고 어딘가에 5,1도 있고 어딘가에 있는 6,-4도 있대요.
그럼 이 세 개의 점을 지나는 이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세 점을 지난다 라고 하면 우리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이렇게 식을 세워서 a, b, c를 구할 거야. 알겠니? 중심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일반형을 이용하는 거야. 일반형. 여기다 대입할 거야. 근데 좋은 게 뭐냐면 얘네들은요 반드시 0,0을 지나는 경우만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 문자에 대한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을 안 배웠기 때문에 0,0 대입하면 C는 0으로 시작하는 거야. 빵빵빵빵 C는 0. 끝. C는 0이야. 그리고 나서 얘는 0이야. 그리고 이제 A하고 B만 구하면 되는 거야. 대입할 거야. 25 1 5A B 얘가 0인 거 하나 6, 마이너스 4 대입합니다. 36 16 6A 마이너스 4B는 0 얘를 예쁘게 정리할게요. 5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6 둘이 더하면 52 예뻐질 수 없네. 양면 2로 나누면 3A 마이너스 2B 26 넘어가면 52 넘어가면 이것도 26 되네. 마이너스 26 그리고 우리는 얘네들 두 개를 연립할 거야. 위에다가 2 곱해서 더하면 B가 없어지겠지? 13A 52, 26, 78 13A 78 A는 마이너스 6 B는 A가 마이너스 6이면 마이너스 30 B는 4 여기 연립하는 거 여러분들이 해. 응? A하고 B 구했어. X의 제곱 Y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4Y는 0 지금 이게 주어진 식을 정리해서 원방을 구한 거야. 지나는 세 점을 이용해서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구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안 쓸 겁니다. 누가 이렇게 풀어? 큰일 나 이렇게 풀면. 첫 번째 주어져 있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를 0이라고 하는 저 방정식에 0,0, 5,1, 6, 마이너스 4를 차례대로 대입해서 원의 방정식을 구하면 된다. 이거 하나 답 내고 갈까요? 6-1번 지금 바로 풀어주세요. 6-1번. 했어? 승현아, 다 뭐로 왔어? x제곱. 풀었어요. 왜요? 어려워요. 뭐?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대입만 하는데. x제곱, y제곱, ax, by 더하기 c는 0. 0,0 대입. 그러면 C부터 나오지? 응? 0,0 대입하면 C는 0. 그 다음에 2,6 대입하면 4, 36, 2x, 6y는 0. xy에 대입했으니까 2a, 6b는 0. 4,2도 지나니까 16, 4, 4a 더하기 2b는 0. 40 넘기고 2로 나누면 a 더하기 3b 3b는
40 마이너스 20 될 거고 2a 더하기 b 마이너스 10 나와 있는 것도 연립하죠? 여기서부터 연립? 아 이거를 얘 두고 요 계산해서 넘겨서 2로 나눴고 요거 둘이 더해서 얘 두고 넘긴 다음에 또 2로 나눈 거야. 연립 방식 풀려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되니까 위에다가 2 곱할까요? 2a 6b 마이너스 2 40 요놈에서 요놈 빼면 a가 없어지죠. 5b는 마이너스 30 b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8 a는 마이너스 2 그래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y는 0 이렇게 해서 원의 방정식을 완성시키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7번에 주어져 있는 거 보면 7번에 1번이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x제곱 y제곱 5x 더하기 y 마이너스 6 더하기 k에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0 두 개의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5y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원과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0이라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k라고 연결하면 된다 그랬어. 이렇게 두 원을 k로 연결만 해주면 돼. 이 원이 1,2를 지난대. 대입하라는 얘기죠. 1,2 x에 1 y에다 2 1 5 5 2 6 k 1 4 1 2 빵 2k 이거 계산합니다. 6 없어지고 7 k 값이 하나로 결정이 되죠. k는 마이너스 2분의 7 오케이. k 값이 결정한 이 값을 대입하면 되는데 오호 이거 틀리면 안 돼서 그래서 내가 미신 척했죠. 여기 5가 아니라 4였네. 이제 2를 제곱하면 4죠. 그러면 여기가 6이 되겠다. 따라서 마이너스 3 돼야 되죠. k가 마이너스 3 됐어요. k에다 마이너스 3 집어넣을 거야. 이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어서 식을 정리합니다. x의 제곱, y의 제곱, 5x, y,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3y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y는 0. k에다 마이너스 3 넣었어. 정리하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2y의 제곱, 5x하고 3x 더하면 8x, y하고 3y 더하면 4y, 마이너스 6은 0. 마지막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눕니다. x의 제곱, y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y 더하기 3은 0. 두 원의 교점과 1,2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완성한 거야. 포인트는 요거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만들 때 k라는 값을 가지고 두 원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 알겠니? 두 번째, 이건 쉽죠?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5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y는 0. 문제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x-2의 제곱 y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 4하고 4분의 9 4분의 25 하나의 원은 요 원은 0,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루트 5인 원이고 두 번째 원은 중심이 2,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반지름이 2분의 5인 원이 있어요. 응? 두 개의 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두 원이 있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요 길이를 구하는 게 우리한테 원하는 문제야. 문제가 이거야. 얘를 구하래. 봐봐. 앞에 건 중심이 0,0이야. 이 뒤에 거는 2,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중심과 중심을 연결하고 0,0의 반지름은 1, 루트 5. 이 뒤에 거의 이 반지름은 2분의 5야. 여러분들이 이걸 구해야 되니까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야? 여기 있는 이 삼각형에서 우리 해결을 할 겁니다. 원의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중심선은 공통현에 대해서 언제나 수직으로 만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루트 5인 걸 아니까 이 길이를 구해야겠지. 이 길이는 0,0이라는 원의 중심에서 두 원의 공통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 두 원을 가지고 두 원이 지나는 이 직선 있지? 이거 구하려고 그러면 빼줘야 되는 거야. 얘에서 얘를 뺄 거야. 에?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없어지지? 빼주면 4x 빼주면 3y 는 5 데리고 와. 얘가 요 직선이라고. 요 직선의 방정식이 얘라고. 공통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빼라. 0,0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할 거야. 0,0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16 더하기 9 빵빵 대입하면 마이너스 5 1 이 길이가 1이 됐어요. 0,0의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구한다고. 1이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얘가 1이고 여기가 루트 5야. 요 길이 얼마야? 2 돼야 되지? 여기 2야. 여기도 2야.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공통현의 길이는 4야. 알겠니? 어려운 거야. 어려운 문제긴 한데 뭐 못 풀만한 것도 아니라서 잘 봐야 돼.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